최근 국민들과 정치권의 관심으로 보면 야당의 시간으로 부를 만합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예상보다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도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회고록인 조국의 시간을 출간했는데 민심 경청 행보에 나선 민주당은 매우 민감해하는 모습입니다. 주간정치 코너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당 얘기부터 해보죠. 저번 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준석 최고위원 전당대회 예선전에서 1위를 했단 말이에요. 돌풍이라고도 불릴 정도인데 선전 이유 뭘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돌풍을 넘어서 태풍에 가깝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 검색량이 윤석열이라든지 여타 대권 주자들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20배 이상 나온다라는 정도의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재 이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양당 구도, 그리고 그 속에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조국 사태 이후로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게 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뭔가 정치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야당의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30대 중반에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 경력도 없는 젊은 분에게 희망이 쏠리는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이분을 통해서 정치권에 뭐랄까 빅뱅을 일으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숨어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네, 30대 야당 대표 현실화된다고 하면 이게 대선판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이준석 후보 얘기에 따르면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면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와서 대통령 선거 진두지휘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에 최선을 다하겠다. 세 번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범야권 대선 후보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평소에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 속에서 본다면 범야권 대선 경선 어떤 구도가 상당히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연설에도 광주에서 했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해서 호남구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네. 표로 보면 실제 얼마 되지 않을 건데 이게 호남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 전략적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현재 기준의 호남 인구만 가지고 본다면 전국 인구의 10%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표의 응집력이 대단히 강했고 뿐만 아니라 호남을 출향해서 수도권이라든지 영남권이라든지 충청권에 가 있는 출향 향후들과의 표의 연계성이 대단히 강했다. 그래서 호남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 건데 국민의힘이 호남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그래서 국민의힘과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호남에서 어느 정도 마음을 열게 된다면 호남 자체의 표를 얻는 데 있어서는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수도권이라든지 영남권, 충청권에 있는 출향 향후들의 표를 자유롭게 얻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폭이 클 것이다. 이런 계산이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내기로 한 회고록이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민심 수습 중인 민주당에서는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간신히 수습 중에 있는데 이게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민주당은 저 책 때문에 외통수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또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또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조국이나 조국 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뭔가 애정어린 말을 했었는데 이게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평균적인 상식과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조국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내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의 보편적인 민심과 이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송 대표가 뭔가 결단을 내리고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만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했고 오후에 일사천리로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가지 구설과 재판에 회부돼 있기 때문에 총장이 될 수 없었고 민주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검찰 출신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김호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 이 균형감 또 중도적인 성향, 판단력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우수하기 때문에 총장으로서 적절하게 처신하고 업무를 잘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